정말 많은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이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감도 높고, 그리고 규제에 대한 어떤 변화들도 다가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 시기로 잡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 1월과 3월 이런 정도까지 시장의 상황들을 보시면서 매도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이 좋고요. 네, 신사임당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네, 저는 박 작가의 크립토 연구소라고 하는 이 암호화폐 전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종환 작가입니다.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매일 아침마다 좀 빠르게 시황을 전해드리면서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하루 사이에 있었는지를 매일 아침마다 전해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도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우리가 투자해서 어떤 포인트들을 주목하셔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도 다양하게 전하고 있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이 신사임당 구독자님들은 한번 찾아와 주시면은 암호화폐 투자에도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비트코인 분위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비트코인이 그동안에 굉장히 가격 상승을 잘했습니다. 그동안에 알트코인들이 지지부진한 사이에 비트코인이 굉장히 높게 상승을 하다가 지금은 잠시 좀 주춤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우리가 시장에서는 이런 현상을 갖다가 일반적으로 키 맞추기라고 부릅니다. 이 키 맞추기라고 하는 것은 이름 그대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키를 맞춘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너무 급격하게 달려갔기 때문에 그 사이에 좀 계속해서 도태되어 있던 알트코인들이 전체적으로 비트코인 대비로 이 시가총액을 맞추면서 서로 지그재그하면서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는데, 지금이 딱 그런 기점이고, 이렇게 키높이 맞추기가 적극적으로 일어나는 시기가 일반적으로는 대세 상승장으로 더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서로 간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지그재그 상승을 하게 될 텐데, 비트코인도 계속해서 가겠지만 비트코인 대비로 알트코인이 더 뛰어난 퍼포먼스를 내면서 계속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투자자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비트코인이 지금 안 가니까 이제 비트코인은 멈추고 알트코인만 기차를 타고 달려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시장을, 저는 어떤 지하철역이나 기차역에 좀 비유를 하는데요. 지금 어떤 하나의 기차들이 또 알트코인의 기차가 떠났다라고 하면은 이제 대기하고 있던 비트코인이 다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다시 일정 부분 이 알트코인의 자본들을 비트코인이 흡수하면서 상승을 하면은 그 사이에는 또 알트코인이 일정 부분 조정을 받고, 그러다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가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비트코인을 팔고 뭐 알트코인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좀 덜어 계시는데, 그런 전략보다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비트코인에 대해서 차분하게 지켜보시면서 투자를 이어나가시는 것이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지 1년 가까이 되었는데, 기관 자금 유입 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의 수요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정말 역사적 최고점, 역사상 최고 유입량들도 기록을 하면서 계속해서 신기록들도 경신을 했고요. 그리고 13F 보고서라고 해서 SEC에서 발표하는 보고서에서도 정말 많은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그 증거를 한번 볼 수 있는 게 이 표를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올해 1월 달, 아직까지 1년도 안 됐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된 지가 고작 11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사이에 비트코인 현물 ETF에 어느 정도 자본이 들어왔느냐 하면은 블랙록의 IBIT에만 50만 BTC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 합치니까 거의 100만 개가 넘는, 110만 개 육박하는 비트코인을 가지게 된 겁니다. 지금 전체가 2100만 개 유통량이라고 봤을 때 엄청난 물량들을 이미 블랙록이 가지고 갔다는 거죠. 그리고 사토시라고 하는 이 사토시 지갑에서 가지고 있는 물량이 대략적으로 110만 개 정도 되는데, 지금 이 블랙록을 필두로 한 현물 ETF가 거의 이제 동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측의 차트를 보시면은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앞으로 이 순위는 바뀌게 될 것이고, 전체적으로 미국의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 흐름들을 주도하게 될 텐데, 비트코인 현물 ETF를 누가 매집을 하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시면은 바로 미국의 기관들입니다. 개인들은 예전처럼 그냥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소량으로 매집을 할 수 있지만, 기관들은 커스터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들이나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 때문에 이 현물 ETF를 조금 더 이 거래소에
이 어떻게 보면은 증권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 이 물량들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흐름들을 살펴봤을 때 향후에는 국부 펀드라든지 연기금이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금융기관들이 이 시장에 들어올 것이고, 뿐만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밝혀지고 있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비투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는데, 그런 흐름들이 앞으로는 더 가팔라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비트코인에 그 어떤 자산보다도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가격 흐름에서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네, 지금 비트코인이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아마 투자자분들이 많은 고민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 매집 물량들이 적으신 분들이 언제 들어가야 되나요? 이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고민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오래전부터 가지고 계셨는데 가격이 갑자기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언제 매도해야 될까요? 이 부분들이 가장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관점을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자, 우선 매도의 관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뒤에서 이 월별 수익률표를 좀 보여드릴 텐데, 전체적으로 모든 자산들,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모든 자산들이 12월에는 강세를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 대선이 있었던 해에는 11월, 10월, 11월, 12월이 모두 다 강세로 마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흐름들이 사이클에 동일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전체적인 시장의 상황들도 이 비트코인의 상승에 우호적인 어떤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죠. 전체적으로 거시경제 상황들도 금리를 12월에는 한 번 더 인하할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이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들을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감도 높고, 그리고 규제에 대한 어떤 변화들도 다가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매도에 대한 얘기를 하려다가 조금 길어졌지만, 지금은 매도 시기로 잡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 1월과 3월 이런 정도까지 시장의 상황들을 보시면서 매도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이 좋고요. 매집 같은 경우는 사실 세 가지 투자 전략을 보통 가져가는데, 첫 번째 바이 더 딥 구간, 즉 저가 매수 구간은 이미 지나간 지가 좀 꽤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계엄령이 발표됐던 그 당시에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난 변동성을 보였는데, 그런 구간들 8천만 원까지 떨어졌다, 9천만 원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그때는 결정적인 바이 더 딥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시드들을 최대한 유의미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지금 시점은 그렇게 가기에는 조금 제한이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머지 투자 전략의 관점을 가져가셔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하고 있는 DCA 전략을 가져갔을 때는 지금도 꾸준히 투자하시기에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해서 모아 나가셔가지고 조정이 오는 구간들에서도 계속해서 꾸준히 모아 나가셔서 이번 대세 상승량까지 함께 하시면은 충분히 좋은 전략들을 가져가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트코인 매매 타이밍을 정하는 기준 또는 참고해야 할 지표는 무엇인가요? 네, 일반적으로 매매 타이밍을 잡을 때는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사이클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이클의 어떤 관점에서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이 12월 달에 매도를 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매집의 스탠스를 가시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이클의 관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과거 2차, 3차, 1차 너무 오래됐으니까 2차, 3차 대세 상승장 사이클의 흐름들에 따라서 전체적인 어떤 투자의 긴 관점을 먼저 가져가시고요. 두 번째로 가까운 시간 내에 만약에 단기적으로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져가실 거냐, 그 부분은 온체인 지표를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온체인 지표를 제가 두 가지 정도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보여드리는 게 SOPR 지표입니다. 그 중에서도 단기 보유자들의 SOPR 지표인데요. 이 단기 보유자들이 지금 손실 구간에 있는지 수익 구간에 있는지 이 부분들을 점검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지표가 1보다 더 아래로 내려갔다라고 하면은 그때가 매집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8월 달 한번 보시면은 이 8월 달 요 부분에서 만약에 물량을 매집하셨으면 SOPR이 굉장히 아래로 많이 내려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때 매집을 하셨으면은 가장 좋은 매집 구간에 가져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때가 블랙 먼데이였죠. 그 당시에 굉장히 거시경제적으로도 실업률이랑 비농업 고용지수가 안 좋게 나왔었고, 일본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나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구간들에서 SOPR 지표를 확인하셔서 단기적으로 들어가는 타점을 잡아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3월 같은 경우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높게 솟아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런 구간들은 이제 고평가된 구간인 거죠. 그래서 이때는 매집보다는 매도의 관점을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MVRV 비율이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가장 유명한 지표인데 이 지표로 봤을 때도 지금 현재 비율이 2.57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가야 될 사이클 남은 구간들이 많이 있는데 이 MVRV 비율을 갖다가 좀 짧게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특정한 유료 사이트들을 좀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짧게 봤을 때 구간들이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갖다가 조금 더 명확하게 구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궁금하시면은 제 채널에 오시면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는데 그런 어떤 포인트들을 가지고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들을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거는 공포 및 탐욕 지수입니다. 이 인간 지표라고 하죠. 휴먼 인덱스라고 하는 게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가장 잘 적용이 됩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전부 다 간다 그러면은 어김없이 하락합니다. 그 사람들이 끝났다 그러면 어김없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과열됐는지, 얼마나 냉각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면은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비트코인 관련 호재 혹은 악재,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비트코인 관련해서 일단 호재 소식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차차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이벤트들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에도 좋은 흐름들을 가지고 가는 그런 이벤트들이 있는데 악재 소식으로는 이번 12월 달에는 금리 발표를 가장 주목하셔야 됩니다. 미국의 금리 발표도 중요한데 이번에는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일본의 금리 발표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일본이 계속해서 요즘에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일본이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던 그런 나라였는데 이제는 인플레이션으로 전환을 해서 계속해서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일본이 저금리를 이제는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는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과거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하는 문제들을 다시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은 저가의 이 저렴한 이 엔화를 통해서 이 달러 상품들을 갖다 매집하는 그런 전략들을 의미하는데 만약에 이 엔화가 가치가 높아져 버리면은 오히려 달러 자산을 팔고 엔화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들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 부분을 좀 주목을 하고 있고, 네, 그러면 이번에는 호재 소식을 한번 살펴보면은 12월 달에는 전체적으로 이 비트코인을 갖다가 특정 기업들이 더 보유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관심이 많이 되고 있는데 특히 12월 10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비트코인을 갖다가 자산으로서 보유할 것인지에 대한 이 주주총회 투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비트코인을 매집하겠다 이렇게 됐을 때는 시장에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큰 악재로는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원래부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거를 닫는다라고 하는 것이 애초부터 기대됐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루어졌을 때는 굉장한 이벤트가 되겠지만 안 되었을 때는 약간의 실망 매물이 나오더라도 암호화폐 시장은 여전히 견고하게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악재라고 보기에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우리가 시장에서 또 하나 커뮤니티에서 회자되는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M2 글로벌 통화라고 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의미하는 광의 통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의 통화가 계속해서 늘어날 때 비트코인도 계속해서 가치가 상승합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유동성 자산이기 때문에 이 유동성이 많이 풀릴 때 더 많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M2 글로벌 통화가 최근에 좀 주춤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흐름들이 70일을 간격을 두고서 비트코인에 적용이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M2 통화의 하락이 비트코인에 영향을 미치게 됐을 때 70일을 갖다가 한번 산술적으로 한번 해보면은 그 구간도 12월 달에 도래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 부분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은 연말까지 비트코인 가격 흐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10만 달러를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인 소망과 또 기대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10만 달러 간다, 12만 달러 간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 가격 구간이 워낙 가깝기 때문에 지금 알트코인에서 약간만 또 힘을 빼고 비트코인으로 향하게 되면은 언제든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10만 달러라는 거는 비트코인의 아예 자릿수가 바뀌어버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뭔가 그 구간을 넘어섰을 때는 또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심리적인 어떤 기전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다른 구간들 대비로 했을 때는 조금 더 필사적으로 이 매도세들이 막아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0만 달러를 돌파하게 되고 이후에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을 하게 됐을 때는 비트코인이 더 가파르게 또 당분간은 상승 추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